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 목성. 가까이 접근해서 본 실제 모습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예술가의 멋진 그림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성은 태양계 행성들 중 가장 예술입니다. 그리고 가장 거대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행성인데요. 안타깝게도 목성을 연구하기 위해 탐사선을 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구에서 6억 2,800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고 방사선 수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9대의 탐사선이 목성 근처까지 갔는데 근접 비행하는 것으로만 끝났습니다. 목성 표면에 착륙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목성은 가스로 이루어진 행성이라 딱딱한 지표면이 없기 때문입니다. 행성 표면이 정확히 어떤지는 아직 모르지만 액체 수소의 바다로 되어 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두꺼운 대기층 때문에 행성 표면에서는 태양과 우주를 볼 수 없고 칠흑 같은 암흑만이 가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성과 지구의 크기를 비교해 봅니다. 목성의 지름은 지구의 11배, 부피는 지구의 1300배가 넘습니다. 질량은 지구의 318배 정도입니다. 태양계 내의 다른 행성들과 비교해 봅니다. 목성이 유난히 돋보입니다. 목성의 질량도 어마무시합니다. 다른 태양계 행성들을 합친 것보다도 무거운데요. 태양계 내의 나머지 7개 행성의 질량을 전부 다 합쳐도 목성의 절반도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우리 지구에서 달을 보면 이 정도 크기로 보이죠. 달과 같은 위치에 화성이 온다고 가정하면 이런 크기로 보입니다. 해왕성이 달의 위치로 온다면 이렇게 거대하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태양계에서 가장 큰 목성이 달의 위치로 오면 깜짝이야. 무시무시합니다. 지구가 목성의 위성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지구를 집어삼킬 듯한 무지막지함을 보세요. 목성 공포증이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닙니다. 목성에는 대적점이라는 거대한 태풍이 있는데요. 이 태풍의 크기만 해도 지구보다 더 큽니다. 이렇게 거대한 목성의 중력은 지구보다 2.5배 강해서 지구에서 체중이 70kg인 사람이 목성에 가면 175kg이 됩니다. 목성의 실제 모습을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8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촬영한 목성의 사진을 봅니다. 이전에 봤던 목성 사진보다 더 다양한 현상들이 보입니다. 자세히 보면 목성의 얇은 고리가 보입니다. 목성도 토성처럼 고리를 가지고 있는데 워낙 가늘기 때문에 희미합니다. 이제 목성의 실제 모습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적외선이나 자외선이 아닌 자연광으로 목성을 보면 이런 색상으로 보입니다. 지구에서 망원경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뚜렷한 구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구의 구름은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목성의 구름은 암모니아 얼음입니다. 더 자세히 보면 구름이 다양한 고도로 분포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얇고 까맣게 보이는 영역은 구름의 그림자입니다. 색상이 밝고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는 영역은 고도가 높은 구름입니다. 목성 대기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목성 내부 깊은 곳에서 발생한 화합물이 높은 고도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가기를 반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자연광인 가시광선으로만 볼 수 있다면 목성 내부는 완전 수수께끼로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운 좋게도 적외선이라는 놀라운 매체가 있습니다. 적외선으로 목성을 보면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통해 목성 표면의 온도를 알 수 있습니다. 밝은 노란색은 고도가 낮은 영역이고 어두운 색은 고도가 높은 영역입니다. 고도가 낮을수록 온도가 더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목성 주위를 공전하는 주노 탐사선이 촬영한 적외선 사진을 봅니다. 목성의 극지방인데요. 이곳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소용돌이 현상을 입체적으로 나타낸 모습입니다. 중앙에 있는 큰 소용돌이를 중심으로 8개의 작은 소용돌이가 회전하고 있습니다. 고도가 낮은 노란색 부분은 영하 13도 정도이고 고도가 높은 어두운 색 부분은 영하 83도 정도 됩니다. 이 사진은 주노 탐사선이 목성에서 번개치는 현상을 촬영한 것입니다. 가운데에 밝은 구름이 높은 고도로 올라와 있는 부분입니다. 행성 밖에서 볼 때는 고요하지만 구름 내부는 물과 암모니아가 섞인 우박이 내리면서 강력한 번개가 치는 상황일 것입니다. 주노 탐사선은 2016년 8월에 목성 주위를 처음으로 돌았는데요.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사진들을 촬영해서 보내왔습니다. 때로는 목성 상공 5,000km까지 가까이 접근하면서 목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목성에서 격렬하게 요동치는 암모니아 구름을 촬영한 다양한 사진들을 보겠습니다. 2017년 10월에 주노 탐사선이 목성에서 33,000km 떨어진 곳에서 촬영한 목성의 남반구 사진입니다. 지구에서는 관측할 수 없는 부분이죠. 색상 처리가 되어서 푸른색으로 보입니다. 2019년 2월에 목성 상공 13,000km에 접근하여 촬영한 사진입니다. 빠르게 소용돌이 치는 구름이 보입니다. 목성 상공 8,000km까지 접근해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회전하는 태풍의 모습입니다. 2022년 7월에 목성의 북극 근처에서 촬영한 것입니다. 거대한 태풍들이 보입니다. 목성에서 가장 거대한 태풍은 적도 아래 부근에 위치합니다. 붉은 큰 점으로 보인다고 해서 대적점이라고 부릅니다. 크기는 지구보다 더 거대합니다. 카신이라는 천문학자가 1665년에 발견한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엄청난 폭풍입니다. 발견된 시기가 그렇다는 거지 실제로는 훨씬 더 오래 지속된 폭풍일 것입니다. 이 대적점이 소멸되지 않는 이유는 목성이 가진 에너지가 무지막지한 데다가 폭풍을 약화시켜줄 만한 암석 지표면이 없기 때문입니다. 목성은 가스의 행성이라고 했죠. 2017년 7월에 주노 탐사선이 대적점을 가까이에서 촬영했습니다. 대적점의 깊이를 조사했더니 깊이만 해도 320km에 달해 지구의 평균 바다 깊이보다 100배나 되었습니다. 대적점 태풍의 속도는 시속 500km 이상인데요. 지구에서 발생하는 강한 태풍보다 3배 이상으로 강력한 규모입니다. 이제 목성의 구름을 뚫고 들어가 목성의 표면을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까지 목성의 표면에 착륙한 탐사선은 없습니다. 목성에 착륙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딱딱한 지표면이 없기 때문입니다. 목성 표면으로 내려가면 액체 수소의 바다로 되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행성 내부의 엄청난 압력과 열로 인해 수소가 액화되어 바다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목성의 수소바다 표면까지 내려가 하늘을 본다면 대기층이 너무 두꺼워서 태양도 보이지 않고 암흑만 가득할 것입니다. 거대한 수소구름이 흐르는 것만 희미하게 보일 것입니다. 엄청난 속도의 태풍이 불고 번개가 끊임없이 쳐대고 무지막지한 대기 압력과 열, 지구의 2.5배나 되는 중력, 몇 초만 쐬어도 즉사하는 방사선에 피폭되는 환경,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슈퍼 탐사선이 목성 표면에 진입할지라도 그 다음은 수천도로 뜨거운 액체 수소 바다가 문제입니다. 이 바다의 깊이는 최소 4만 km 이상 된다고 추정하는데 바다 내부로 진입할수록 어마어마한 압력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목성 내부 탐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목성 탐사는 고사하고 지구에서 수심 10km 정도에 불과한 심해를 탐사하는 것조차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액체 수소 바다는 목성 내부의 대부분을 채우고 중심에는 단단한 핵이 존재합니다. 목성에 핵이 있는 위치는 지구 대기압의 1억 배가 되는 곳입니다. 이런 폭력적인 환경을 가진 목성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목성은 우리에게 든든하고 착한 형과 같습니다. 형님 목성은 동생 지구를 안전하게 보살펴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우주에는 수많은 소행성들이 존재하는데요. 가끔씩 소행성들이 태양이나 큰 행성의 중력에 끌려 돌진합니다. 이것이 지구로 진입할 경우 우리에게 큰 위험이 됩니다. 작은 유성은 불타 없어지기 때문에 괜찮지만 일정 크기 이상이 되면 지표면에 운석이 떨어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만약 10km 이상의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한다면 인류는 멸망해버릴 것입니다. 태양계 내로 진입하는 이런 위험한 소행성들 중 일부를 목성이 큰 중력으로 끌어당겨서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행성이 목성 표면에 시속 21만 6,000km의 무시무시한 속도로 충돌한 후 촬영된 사진입니다. 이 충돌로 거대한 흔적이 남았는데 크기가 거의 지구만 합니다. 깊은 상처와 아픔이 느껴지네요. 지구 대신에 소행성을 온몸 바쳐 막아주는 착한 형 목성. 고마워, 목성이 형. 멀리서부터 반겨주며 손짓하는 대관람차. 아드레날린 솟구치게 하는 롤러코스터. 근심 걱정 다 잊고 쏴리 질러 바이킹. 귀여운 헬륨 풍선을 들고 다니는 아이들. 북적북적 모여 즐거운 가족들, 친구들.
여기저기서 달콤한 향기를 풍기는 팝콘, 과자, 햄버거, 아이스크림.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언제 가도 재미있는 곳입니다. 태양계 행성 중에서도 이렇게 재미있고 항상 환영해주는 듯한 곳이 있습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행성, 없으면 가장 허전할 것 같은 행성, 가장 재미있게 생긴 행성, 토성입니다. 존재감 만렙 찍은 이 행성의 첫인상은 절대 잊을 수 없죠.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거대한 고리, 훌라후프를 하고 있는 듯한 또는 CD를 연상케 하는 모양입니다. 고리의 너비가 7만 킬로미터가 넘는데요. 지구 지름의 5배가 넘을 정도로 엄청나게 넓습니다. 예쁘게 정리된 고리를 가까이서 자세히 보면 구성 성분이 대부분 얼음 조각들이고 암석들도 소량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각 잔해들의 크기는 먼지만한 크기에서 바위만한 크기까지 다양합니다. 토성은 태양계 행성 중에 목성 다음으로 큰 둘째 형님입니다. 우리 지구에서 달을 보면 이 정도 크기로 보이는데요. 달의 위치에 토성이 온다면 이 정도로 큽니다. 지름은 12만 킬로미터로 지구의 9배, 부피는 지구의 760배나 되는 거대한 행성입니다. 그러면 무게도 760배 무겁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토성 무게는 지구의 95배입니다. 이 말은 토성의 밀도가 아주 낮다는 것인데요. 심지어 물보다 밀도가 낮아서 물 위에 토성을 띄울 수 있겠다는 농담도 있죠. 거대하지만 밀도가 이렇게 낮아서 중력은 지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겉보기에는 육중한 덩치를 가졌지만 근육은 하나도 없이 살만 찐 물렁물렁 토실토실 토성입니다. 실제로 토성은 암석 행성이 아니고 기체 행성이라 물렁토실이라는 비유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토성의 대기는 수소 93.2%, 헬륨 6.7%로 거의 수소와 헬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토성은 내부 중심만 고체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압축된 수소와 헬륨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기체로 된 행성이라 딱딱한 지표면이 없어서 그 어떤 탐사선도 토성 착륙은 불가능합니다. 토성 표면에 착륙하려고 시도한다면 끝이 안 보이는 기체층을 지나 액체 수소 바다에 풍덩 빠지게 되거나 엄청난 압력 때문에 찌그러져 버릴 것입니다. 생김새는 재미있지만 실상은 무시무시한 면이 있네요. 토성 표면을 보면 가로로 줄무늬가 보이는데 자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대기가 격렬하게 흐르기 때문입니다. 행성 표면의 온도는 평균적으로 영하 145도 정도 됩니다. 태양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추울 수밖에요. 거대한 기체 행성이면서 밀도가 낮고 기온이 낮으니까 차가운 물렁살 뚱보네요. 이런 느낌인가? 토성은 자전 주기가 10시간 40분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적도 부근에서의 자전 속도는 시속 35,500km나 되죠. 총알 속도의 10배입니다. 이 때문에 적도에서는 시속 1800km의 미친 강풍이 불어댑니다. 자전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 토성은 눈에 띌 정도로 타원형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볼 때 세로 길이보다 가로 길이가 10%나 더 큽니다. 토성의 재미있는 생김새와는 달리 실제로는 너무나 혹독한 환경이라 탐사하기 어려운 행성인데요. 그래도 지금까지 4대의 탐사선이 토성에 가까이 접근해서 여러 사진들을 촬영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최근에 뛰어난 활약을 한 탐사선은 1997년 10월에 지구에서 발사한 카시니 하이원스 탐사선이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이름을 붙여놓은 듯한 카시니 하이원스. 특이하죠? 이 탐사선은 이름 그대로 2개의 탐사선이 합치한 모습이었습니다. 카시니는 엄마 역할을 하는 탐사선으로서 미국 나사가 관리하면서 토성 주위를 돌며 토성을 탐사하는 역할을 하고, 하이언스는 아기의 역할로서 유럽 ESA가 관리하면서 모선인 카시니로부터 떨어져 나와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에 착륙하여 지면 탐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이언스 5가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에 착륙하는 과정을 잠깐 구경해 보겠습니다. 카시니 하이언스 탐사선이 지구를 떠난 지 5년이 된 2002년 10월 21일, 탐사선이 이 사진을 찍을 당시에 토성에서 2억 8,50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반이 지나 2004년 3월 27일,
토성의 궤도에 거의 도달할 때쯤 이렇게 생생한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2004년 7월에는 토성의 궤도에 완전히 도달해서 2017년 9월까지 13년 넘게 토성 주위를 맴돌면서 많은 자료들을 수집했습니다. 이 사진은 2006년 9월 15일 3시간에 걸쳐 촬영한 것입니다. 토성을 지나쳐 날아가서 태양의 역광을 받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지구에서는 절대 관측할 수 없는 촬영본입니다. 고리가 아주 넓게 분포되어 있고 희미한 부분까지 합치면 얼마나 광범위한지 알 수 있습니다. 2007년 1월 19일에 약 123만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토성의 고리 전체를 촬영한 것입니다. 고리의 모든 부분을 뚜렷하게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 노출 시간을 길게 잡아서 토성이 과도하게 밝게 보입니다. 2009년에 촬영한 사진인데 좀 더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84만 킬로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촬영한 것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비슷한 색상의 사진입니다. 이것은 2019년에 허블 우주망원경이 촬영한 사진입니다. 머나먼 지구에서도 이렇게 정교한 사진이 촬영될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토성의 고리를 촬영한 장면들을 보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이듯이 토성의 고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요동치고 있습니다. 토성의 위성들이 지나갈 때면 위성의 중력 영향을 받아 고리가 출렁이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제 토성의 북반구를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대백반이라는 흰색 넓은 지역이 있습니다. 커피에 우유를 풀어놓은 듯이 보입니다. 대기의 운동이 활발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토성의 북극 지역을 보면 육각형 모양의 독특한 폭풍 지역이 있습니다. 지구 지름의 2배나 될 정도로 거대합니다. 토성은 정말 어느 부분을 봐도 재미있는 생김새를 보입니다. 육각형 폭풍 모자를 쓴 토성을 보니 마치 이스라엘의 정통 유태인들이 쓰는 모자같이 생겼네요. 카시니 탐사선이 18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촬영한 사진인데 여기서도 육각형 폭풍이 아주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것은 41만 킬로미터 상공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토성 주위를 10년 넘게 돌면서 사진 촬영을 담당했던 카시니 탐사선은 결국 2017년 9월 15일 토성을 향해 접근해 마지막 사진을 촬영한 후에 토성의 대기에서 소멸되며 임무를 마쳤습니다. 태양계 행성 중에 가장 개성 있는 토성. 우리 태양계에서 토성이 없이 나머지 7개 행성들만 모임을 이룬다면 얼마나 밋밋하고 재미없어 보일까요? 토성이 있는 덕분에 태양계의 모습이 재미있어지고 태양계 행성들을 배우기 시작하는 어린아이들도 더 흥미를 갖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토성처럼 재미있고 개성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퇴근 후에 회식 자리에 갔습니다. 사장님이 식탁 중앙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재미없는 아재 개그만 남발하는 부장님, 오로지 일만 우선순위인 팀장님, 딱딱해서 찔러도 피하 한 방울 안 보일 것 같은 과장님이 앉아 계시고 나를 포함해 개성 없는 일반 사원들이 4-5명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그 회식 모임이 지루하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을지 상상이 되실 겁니다. 토성처럼 개성이 뚜렷하고 다른 사람들을 웃게 해주는 그런 재미있는 사람이 최소 한 명은 있어야 그 모임이 활기 넘치고 긴장감을 해소할 수 있겠죠. 우리 삶 속에 웃음 활력소가 되어주고 재미있는 이야깃거리들로 가득한 그들이 적어도 열에 1명 정도는 존재할 것입니다. 그들도 어쩌면 다른 이들처럼 자신만의 고민이 있고 말 못할 상처가 있을 텐데요. 주변 사람들에게만은 웃음과 활력소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좋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누구보다 더 조심히 대하고 아껴주고 보듬어 주시길 바랍니다. 건조해지기 쉬운 내 인생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이들이니까요.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우주 한복판에서 시속 35,500km 속도로 트리플 악셀을 뛰며 온몸으로 표현하는 토성. 고마워, 토성이 형. 태양계 끝자락 부근에 위치한 무섭도록 차가운 세계. 푸른 빛을 가진 신비로운 베일에 쌓인 행성. 저 먼 곳에서 불멸의 침묵을 지키며 우리를 항상 바라보고 있는 행성. 태양계의 7번째 행성 천왕성입니다. 이 차갑고 푸른 신비의 세계는 특이하게 자전축이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의 자전축은 공전축에 대해 약 23.5도 기울어져 있는데요. 천왕성은 97.77도나 기울어져 있죠. 희미하게 고리도 있습니다.
자전축이 누워있으니 고리는 세워져 있는 모양입니다. 대부분의 행성들은 공전축과 자전축이 이루는 각이 크지 않습니다. 팽이가 돌아가듯이 자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천왕성은 자전축이 공전면에 거의 붙어 있어서 마치 공이 굴러가듯이 자전합니다. 이렇다 보니 천왕성의 극지방 한쪽 면이 긴 세월 동안 태양을 향하고 반대쪽 극지방은 한참의 세월 동안 태양을 볼 수 없습니다. 천왕성이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공전 주기는 84년이나 됩니다. 여기에다 천왕성의 이상한 자전축 기울기 때문에 한쪽 극지방은 42년 동안 태양빛을 받고 그 후에 42년 동안 어둠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이상한 현상이 생깁니다. 자전 주기는 17시간 14분 정도입니다. 거대 가스 행성들의 자전 주기는 모두 빠르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전 속도가 빠른 만큼 천왕성에서는 시속 900km의 강한 바람이 휘몰아칩니다. 천왕성은 큰 덩치에 비해 기체 행성이라 밀도가 낮아서 중력이 지구보다도 작습니다. 지구의 88% 정도입니다. 천왕성이 기체 행성이라는 것은 딱딱한 지표면이 없다는 뜻입니다. 수소와 헬륨이 주성분인 기체층을 뚫고 들어가서 천왕성의 표면에 도달한다면 고체와 액체가 뒤섞여 마치 슬러시 같은 메탄으로 된 바다가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대기 구성 성분 중에 메탄이 2% 정도 차지하는데 천왕성이 푸르게 보이는 이유는 이 메탄 기체가 푸른 빛을 반사하기 때문입니다. 태양에서 너무 멀리 있다 보니 평균 기온은 영하 218도로 차가운 세계입니다. 태양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행성 내부는 햇빛을 볼 수 없는 어둠일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끝없이 펼쳐진 메탄 바다 위에 태풍과 번개가 끊임없이 천왕성 표면을 흔들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가스 행성들과 마찬가지로 방사능 수치가 엄청나서 사실 행성 표면 탐사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천왕성 대기 상층부에서 냄새를 맡아볼 수 있다면 썩은 달걀 냄새나 시체 냄새보다도 훨씬 지독한 냄새가 가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기 상부의 주성분이 황화수소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에는 아이스크림처럼 달콤하게 생겼는데 실상은 썩은 냄새로 뒤덮인 행성이죠. 이렇게 천왕성은 탐사하기도 어려운 데다 너무 멀리 있기까지 해서 아직까지 천왕성에 직접 도달해서 관측한 탐사선은 1986년에 보이저 2호가 유일합니다. 당시 천왕성 상공 81,500km 지점까지 근접해서 천왕성을 촬영하며 분석을 했습니다. 탐사선 말고도 고성능 우주망원경 등으로 천왕성의 실제 모습을 촬영한 사진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천왕성 실제 촬영본들을 생생하게 구경해 보겠습니다. 보이저 2호가 촬영한 사진과 허블 우주망원경이 촬영한 사진을 합성한 것입니다. 얇은 고리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흰 부분은 오로라입니다. 1986년 1월 14일 보이저 2호가 1270만 킬로미터 거리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밋밋하고 특징 없는 모습입니다. 2004년 7월 11일과 12일에 이틀에 걸쳐서 케크 망원경으로 촬영한 천왕성의 사진입니다. 밝은 점들은 오로라입니다. 2011년 11월 허블 망원경으로 천왕성 사진을 촬영했는데 색상 처리를 한 사진을 보면 빨간색으로 고리가 보입니다. 찬드라 망원경을 통해 X선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고리의 구성이 좀 더 자세하게 보입니다. 보이저 2호가 촬영한 사진, 허블 우주 망원경의 자외선 이미지, 제미니 천문대의 관측 사진을 합성한 것입니다. 흰색 점은 오로라인데요. 천왕성이 자전함에 따라 오로라의 위치도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은 보이저 2호가 촬영한 실제 색상의 사진, 오른쪽은 자외선 등으로 필터 처리된 사진입니다. 천왕성의 남반구 사진이고 북반구는 태양빛이 닿지 않는 반대편에 있습니다. 1986년 1월 25일
보이저 2호가 천왕성을 지나쳐 날아가서 촬영한 것입니다. 2023년 2월 6일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으로 적외선 촬영한 것입니다. 주변에 위성 6개가 또렷하게 보입니다. 황색빛으로 보이는 것들은 대부분 멀리 있는 은하들입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적외선 촬영한 천왕성을 크게 해서 보면 뚜렷한 특징들이 보입니다. 일반적인 촬영본에서는 상당히 밋밋해 보이고 고리도 잘 볼 수 없었는데요. 적외선 촬영본을 보면 고리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대기가 역동적으로 흐르는 것도 보입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천왕성의 북극 지역에서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는 폭풍이 보입니다. 극초단파 관측을 통해 본 사진입니다. 여러 파장 대역으로 본 3개의 사진인데요. 극지방에서 거대한 폭풍이 지속되는 것이 보입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촬영하고 색상 처리가 된 사진입니다. 고리가 뚜렷하게 보이고 주변에 위성이 10개 정도 보입니다. 2003년 8월에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촬영하고 색상 처리된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도 주변에 위성들이 보입니다. 1986년 1월 21일 보이저 2호가 촬영한 천왕성의 고리입니다. 고리가 9개 정도 보입니다. 고리 근처에서 돌고 있는 작은 위성 2개가 보입니다. 위성의 지름은 대략 20km, 30km입니다. 푸른 행성, 천왕성. 행성이 푸르다는 아름다운 표현은 대개 우리가 사는 지구를 지칭합니다. 보이저 1호가 태양계 끝에서 지구를 바라보고 촬영한 사진을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하죠. 우리 지구뿐만 아니라 오늘 본 천왕성도 우주 멀리 나가서 촬영하면 똑같은 창백한 푸른 점으로 보일 것입니다. 비록 지옥 같은 환경을 가진 행성이지만 아름다운 푸른빛을 가진 행성. 먼 훗날 우주여행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천왕성의 신비한 빛깔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네요. 머나먼 곳, 태양빛도 잘 닿지 않는 이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행성이 있습니다. 태양계의 마지막 행성, 푸른빛이 아름다운 해왕성을 봅니다. 태양계의 마지막 행성이라는 지위는 참 변동이 많았습니다. 2006년도에 명왕성이 행성 지위를 박탈당하기 전에는 명왕성이 태양계의 마지막 행성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웃기는 사실은 명왕성의 궤도가 20률이 너무 커서 해왕성의 궤도 안으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1979년에서 1999년까지는 명왕성이 해왕성 궤도 안으로 들어오면서 해왕성이 태양계의 마지막 행성이 되었습니다. 이후로 다시 명왕성이 해왕성 궤도 밖으로 나가 마지막 행성이 되었다가 2006년에 명왕성이 외소 행성으로 분류되면서 다시 해왕성이 태양계의 최외곽 행성으로 취급되었습니다. 태양에서 해왕성까지 거리는 약 45억 킬로미터나 됩니다.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의 30배나 되는 까마득한 곳입니다. 너무 먼 거리에 있다 보니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공전 주기가 164년 320일이나 됩니다. 2023년 6월 태양계 내에서 현재 해왕성이 위치한 자리는 조선왕조 시대 25대 왕 철종이 다스리던 서기 1858년도에 위치했던 그 자리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해왕성은 한 바퀴 공전도 못합니다. 자전 주기는 약 16시간입니다. 다른 가스 행성들처럼 자전은 빠른 편입니다. 해왕성은 딱딱한 지표면이 없는 가스 행성이기 때문에 자전 속도가 위도마다 다릅니다. 적도 부근의 자전 주기는 느려서 18시간 정도 됩니다. 극지방 부근의 자전 주기는 약 12시간 정도로 아주 빠릅니다. 다른 가스 행성들도 적도와 극지방 자전 속도 차이가 있는데 해왕성은
이 편차가 가장 심합니다. 그래서 해왕성은 아주 강력한 바람이 불어댑니다. 바람이 센 곳은 시속 1900km의 미친 속도로 바람이 부는데 음속인 시속 1190km를 훨씬 능가하는 수준이죠. 게다가 대기압이 지구의 1000배나 될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높기까지 해서 만약 해왕성에 탐사선이 진입한다면 산산조각 나버릴 것입니다. 해왕성에서 눈에 띄는 거대한 폭풍이 있는데 이런 지역에서는 시속 2000km가 넘는 속력으로 강력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대기의 구성 성분은 수소가 80%, 헬륨이 19%, 그리고 1% 미만의 메탄이 주를 이룹니다. 이 1%가량의 메탄의 존재로 인해 해왕성은 푸른빛을 보이는 것입니다. 해왕성의 두꺼운 기체층을 뚫고 들어가서 행성 표면에 도착한다면 고체와 액체가 뒤섞인 슬러시 같은 메탄으로 이루어진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태양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대기도 두꺼워서 표면 환경은 빛이 들어오지 않는 암흑의 세계일 것입니다. 암흑 속에서 강력한 바람과 함께 출렁이는 끝없는 메탄 바다를 상상하면 무시무시합니다. 해왕성은 다른 가스 행성들과 마찬가지로 고리가 있는데 가느다란 편이라 눈에 잘 띄지는 않습니다. 해왕성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습니다. 일단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이죠. 해왕성에 탐사선을 보내어 그곳까지 신호를 보내는 것만도 4시간이 걸리고 해왕성에서 보낸 신호를 받는 시간도 4시간이 걸리니까 교신하는 데만 8시간이나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해왕성을 방문한 탐사선도 1989년에 보이저 2호 하나뿐입니다. 그래도 당시에 보이저 2호가 촬영했던 사진들과 현재의 고성능 망원경으로 해왕성을 촬영한 귀한 사진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1989년 8월 25일 보이저 2호 탐사선이 촬영한 사진입니다. 해왕성 대기에 거대한 폭풍, 대흑점이 보입니다. 이런 거대한 폭풍의 풍속은 최대 시속 2400km까지 도달합니다.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지만 이 풍속 수치는 2003년도에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초강력 태풍 매미 최대 풍속의 10배가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보이저 2호가 촬영한 해왕성의 구름 사진입니다. 구름이 주변의 푸른 대기보다 높이 솟아서 그림자가 보입니다. (2022년 9월 21일)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으로 적외선 촬영한 사진입니다. 고리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현재까지 해왕성 고리를 촬영한 것 중 가장 선명한 사진입니다. 행성 표면에 밝게 보이는 것들은 메탄 얼음으로 형성된 구름들입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촬영한 것들입니다. 왼쪽은 해왕성의 자연광 사진이고 오른쪽 2개 사진은 색상 처리된 것입니다. 해왕성 주변에 몇 개의 위성들이 보입니다. 보이저 2호가 촬영한 사진들입니다. 왼쪽은 천왕성, 오른쪽은 해왕성입니다. 해왕성은 천왕성과 닮은 점이 많습니다. 지름은 천왕성보다 아주 조금 작고 질량은 천왕성보다 약간 더 무겁습니다. 대기에 메탄이 존재해서 푸른빛을 발산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천왕성이 해왕성보다 더 밝은 색상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천왕성의 대기에 연무가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우주 속에 감춰져 있으면서도 항상 푸른빛을 발하는 해왕성. 지구로부터 44억 km 떨어진 거리. 빛의 속도로 4시간 걸리는 곳. 너무 멀어서 직접 가볼 수는 없지만 30여 년 전 우리 대신 이곳을 방문한 보이저 2호가 촬영한 해왕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외딴 시골 마을에 혼자 느긋하게 살면서 사람들과도 잘 어울려 놀지 않는 한 소년이 있습니다. 소년은 항상 조용한 분위기를 지니고 있지만 가끔은 밝게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소년은 항상 가슴에 하트 모양이 새겨진 맨투맨 티를 즐겨 입습니다. 소년이 너무 외로워 보여 어느 날 나는 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너 부모님은 안 계시니? 그러자 소년은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저를 호적에서 파버리셨어요. 태양계 행성 중에도 우리가 내어버린 행성이 하나 있습니다. 태양계의 9번째 행성이었던 집 나간 아들 명왕성입니다. 명왕성이 처음 발견된 것은 1930년 2월 18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2006년까지 명왕성은 태양계의 9번째 행성으로 알려졌고, 제가 학교에서 태양계 행성을 배울 때도 수, 금, 지, 화, 목, 토, 천의 명으로 외웠습니다. 학자들이 명왕성을 처음 발견했을 때는 지구와 비슷한 크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실제로는 지구는커녕 달보다도 작습니다. 게다가 질량과 중력도 너무 작고 공전 궤도도 심하게 타원형으로 일그러져서 해왕성 궤도 안으로 들어왔다가 나가기를 반복하죠. 그래서 국제천문연맹은 2006년 8월에 행성 기준을 새롭게 정정하고 명왕성은 행성이 아니고 외소행성이다, 이렇게 발표해버렸습니다. 외소라는 단어가 말하는 것처럼 명왕성은 너무나 작기 때문에 더 이상 행성 취급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심한 말이 너를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라는 협박성 멘트인데요. 자녀로서 이런 말을 들을 만한 행동은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명왕성은 딱히 빗나간 행동을 한 것도 아닌데 태양계 행성 호적에서 파버린 사건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단지 그는 예상보다 왜소했을 뿐인데요. 버림받아서 사랑이 부족했는지 명왕성의 모습을 보면 이런 하트 모양이 진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명왕성을 생각하면 집 나간 아들처럼 짠함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명왕성이 행성 지위를 박탈당하기 불과 7개월 전 2006년 1월에 나사에서는 뉴 호라이즌스 탐사선을 발사해서 명왕성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명왕성까지 평균 거리는 약 59억 킬로미터나 되어서 태양빛이 도달하는 데만도 5시간 27분이나 소요되는 거리입니다. 지구에서 출발한 뉴 호라이즌스 탐사선은 거의 10년이 소요되는 여정으로 2015년 7월 14일에 드디어 명왕성에 가까이 접근해서 사진 촬영과 자료 수집에 성공했습니다. 태양 주위를 한 바퀴 공전하는 데만 248년이 걸릴 정도로 멀리 있는 미지의 외소 행성. 태양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서 평균 표면 기온이 영하 233도로 완전히 얼어붙은 곳. 질량이 지구의 0.002배밖에 안 되고 지름이 달의 3분의 2밖에 안 되고 전체 표면적이 남아메리카 대륙 넓이밖에 안 되는 작은 얼음덩어리 땅. 너무 작아서 중력이 지구의 7% 정도밖에 안 되는 곳. 명왕성. 지금부터 뉴 호라이즌스 탐사선이 촬영한 사진들과 각종 자료들을 통해 실제 명왕성의 모습을 생생하게 구경해 보겠습니다. 2015년 4월 9일 명왕성에서 1억 1500만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좀 더 큰 점이 명왕성이고 옆에 작은 점은 위성인 카론입니다. 2015년 7월 1일에 더 가까이 접근해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둘 사이의 거리는 약 19,600km 정도 되는데요. 굉장히 가깝게 붙어있는 것입니다.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가 38만 5,000km 정도 되는 것과 비교하면 명왕성과 카론은 바로 코앞에 있는 수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르헨티나까지 직선거리와 비슷합니다. 우리 지구에서 달을 보면 이 정도 크기로 보이는데요. 만약 명왕성 표면에서 위성 카론을 본다면 이 정도 크기로 보일 것입니다. 태양은 너무 멀리 있어서 이렇게 작게 보이겠습니다. 2015년 7월 13일에 명왕성에서 45만 킬로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제 명왕성의 표면 형태까지 보입니다. 2015년 7월 14일 더 근접해서 촬영한 사진을 보면 명왕성의 지형까지 잘 보입니다. 마치 하트 모양처럼 생긴 넓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먼 곳까지 와줘서 고마워요 라며 우리에게 하트 뿅뿅 날리는 듯한 귀여운 모습이네요. 하트 모양의 지역 안에서 서쪽 부분에 더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드넓은 얼음 평원이 보입니다. 질소, 일산화탄소, 메탄 등이 표면에 얼어붙어 쩍쩍 갈라져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명왕성은 대기가 너무나 희박한데요. 중력이 너무 약해서도 그렇지만 기온이 극도로 낮아서 대기를 이룰 만한 기체들이 대부분 지표면에 얼어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구와 비교했을 때 대기압이 70만 분의 1에서 10만 분의 1 사이밖에 안 됩니다. 명왕성은 공전 궤도가 심하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어서 태양에 가까이 다가간 위치에서는 지표면 물질들이 승화되어서 좀 더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양이 많아지고, 태양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진 위치에서는 다시 기체가 얼어붙어 지표면에 떨어지면서 대기의 양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대기압의 변화가 주기적으로 있습니다. 잠시 머리를 식히는 의미에서 신비한 명왕성의 실제 모습을 저 멀리 점으로 보이는 거리에서부터 점점 가까이 확대하면서 천천히 감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명왕성을 지나쳐 뒤편으로 가서 촬영한 것인데 색상 처리가 된 사진입니다. 명왕성의 옅은 대기를 볼 수 있습니다. 희박하나마 대기가 존재하는 것이 보입니다. 명왕성 뒤편에서 촬영된 다른 편집본을 보면 울퉁불퉁한 지형까지 보입니다. 뾰족하게 솟아있는 얼음산들이 보입니다. 명왕성의 지각은 대부분 얼음과 암석으로 되어 있는 딱딱한 땅입니다. 영하 233도로 거의 모든 것이 얼어붙어 있으니 당연한 것이죠. 자세히 보면 얼음산들의 높이가 비정상적으로 높아 보이는데요. 아주 작은 외소 행성인데도 거의 히말라야 산맥에 육박하는 산들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명왕성의 중력이 너무 약하기에 가능한 지형입니다. 이곳 중력은 우리 지구의 7%에 불과해서 높은 산이 형성되기 쉽습니다. 명왕성에서 가장 높은 산 텐징 몬테스는 최고 봉우리 높이가 6,200m에 달합니다. 다음으로 여기 지역을 확대해보면 우주의 소행성 따위가 충돌해서 생긴 크레이터들이 보이고 깊이 파인 균열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균열은 마치 지하로 푹 꺼져 있는 것처럼 깊이가 약 1600m에 달하고 크레이터는 2100m까지 깊이 파여 있습니다. 광대한 평원 지역을 확대해서 보면 질소 얼음이 쩍쩍 갈라져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은 명왕성의 세계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귤 껍질 까듯이 명왕성 표면을 평면에 펼쳐놓은 모습입니다. 중앙에 하트 모양이 있으니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이네요. 이렇게 안방에서도 명왕성의 실제 모습을 구경할 수 있는 것이 참 경이롭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명왕성 상공을 날고 있다고 상상하면서 명왕성의 여러 지역 모습을 천천히 감상해 보겠습니다. (1930년에) 처음 명왕성을 발견했을 때부터 현재 시대까지 명왕성을 촬영한 모습을 연속으로 봅니다. 처음 발견 당시에는 점 하나에 불과했던 모습이 이제는 산맥 하나하나까지 다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명왕성의 하트 모양 평원 아래 지역 모습인데요. 크레이터가 하나도 없이 산맥만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이런 지역은 생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추측합니다. 좀 더 입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뾰족뾰족한 산들이 많습니다. 명왕성의 표면을 쭉 이어서 봅니다. 네모 표시한 해당 지역입니다. 크레이터가 많은 지역, 수많은 산들이 솟아 올라와 있는 지역, 광대한 얼음 평원 지역 등 다양한 지형이 존재합니다.
얼음 평원 지역을 이어서 봅니다. 크레이터들이 모여있는 지역입니다. 산맥과 협곡들이 보입니다. 사진으로 보면 느낌이 덜 오겠지만 실제로는 높이가 2000m에 달하는 절벽입니다. 얼음 평원 지역에서 한복판에 고립된 얼음산이 보입니다. 한때는 태양계의 행성 지위였으나 지금은 외소 행성으로 강등당한 명왕성. 2006년에 명왕성이 행성 지위를 박탈당한 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이후로 명왕성을 다시 행성으로 돌려달라는 여론이 있었죠. 겉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명왕성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짠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집 나간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은 압니다. 자녀들을 생각할 때 10손가락 물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지만 자녀 중에 항상 겉돌고 자주 울며 보채고 약한 아이에게 더 짠한 마음이 생기게 되죠. 여러분이 지금 부모가 아니더라도 약자를 보면 보호 본능이 생깁니다. 전쟁통의 어린아이가 울며 국경 너머로 피난을 가고 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마음을 느낍니다. 이런 마음을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하죠. 명왕성은 어쩌면 우리 인간들로부터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왔기 때문에 하트 표시가 새겨졌을지도 모르겠네요. 내 가족 중에 약한 자가 있다면, 내가 속한 곳에 약한 자가 있다면, 우리 주변에 약한 자가 있다면 그들 가슴 속에도 하트 표시가 새겨질 수 있도록 더 늦기 전에 관심과 사랑을 듬뿍 베풀어 주세요.